안녕하세요. 소장이지 박종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 관련해서 상표법 위반 사건 최근에 처리한 케이스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전화 주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상담은 충실하게 해드리고 사건을 선임하자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면은 합의금 요구액이 변호사 보수보다 적거든요.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임하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근데 꼭 하시겠다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딱 한 케이스 있어가지고 선임을 했는데 또 연구를 많이 했죠, 방어하기 위해서. 근데 잘 됐습니다. 불기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좀 특이한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주장이냐면 가품을 판매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든요. 처벌을 받는 판례가 하급심리는 당연히 많아요. 이걸 다 처벌하는데 뭐 의심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주장을 한 게 상표법을 찾아보면 처벌 규정이 이상해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표법 조항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상표법을 찾아보면 이렇게 법이 나오죠. 처벌 규정은 법의 맨 아래에 있습니다. 조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대요. 그러니까 상표권 침해 행위 하면 처벌하는 거죠. 상표권 침해 행위가 뭔지 모르겠죠, 이 말만 가지고는. 그래서 다른 조항에 써 있습니다. 상표법 108조에 보면 침해로 보는 행위가 뭔지 써 있어요. 1, 2, 3, 4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면 처벌하는 거죠. 근데 이거 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딴 데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조항을 여기다 옮겨 놓은 건데 1, 2, 3, 4호가 있어요. 근데 하나씩 보면 1호는 상표를 사용하는 거죠. 2호는 상표를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하는 거죠. 3호는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소지하는 거고 4호는 상품을 소지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품 판매하는 경우를 상정한 거잖아요. 그럼 판매는 2호, 3호에 있죠. 근데 이 3호는 용구를 판매하는 거니까 아예 다른 조항이에요. 그렇죠? 근데 2호는 상표를 판매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가품 판매가 상표 판매랑 같은 건가요? 상표를 판매하는 거랑 상품을 판매하는 거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호도 국어적으로는 여기 안 들어가요. 처벌 규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장을 한 겁니다. 처벌 규정 없다. 황당하죠.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보통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까지 포함하는 걸로 넓게 해석을 해줘요.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하면은 2호에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2호로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호는 보시면 사용이죠, 사용. 2호는 맨 마지막에 보면 소지가 있어요, 소지. 상표를 소지. 3호는 용구를 소지가 있죠. 4호는 상품을 소지가 있어요. 소지는 가지고 있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호, 3호, 4호를 다 처벌하면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품을 만드는 거 처벌해야겠죠. 가품을 판매하는 거 이것도 막아야겠죠. 근데 가품을 가지고 있는 거 또 처벌한다는 거예요. 2호, 3호, 4호 다 처벌하면. 좀 이상하죠. 법 용어로 이런 게 있거든요. 예비, 위수, 기수. 미수는 들어보셨죠? 범죄를 시작했는데 못 끝낸 거예요. 예비는 그 앞에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상표법 위반은 미수 처벌 안 하거든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근데 소지는 법률적으로는 예비예요, 예비. 준비하는 거죠, 소지는. 그래서 미수를 처벌 안 하는데 이 소지를 처벌하면 예비를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예비 미수를 떠나서도 좀 이상한 얘기 같기도 하고 법률적으로도 좀 이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 상표법 위반은 아닌데 특허법에 보면은 조항이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이 2호, 3호, 4호를 간접침해라 그러거든요. 간접침해는 판례상 처벌을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게 상표법 판례는 아니지만 이게 비슷한 구조면 비슷한 논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의견서도 내고 판례도 내고 간접침해가 어쩌고 뭐 이렇게 냈죠. 수사관님이 황당하죠. 가품을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딱 드는 생각이 이거잖아요. 그럼 어떡하라고. 황당한 게 가품을 판매해도 그냥 냅두라는 얘기냐 이런 생각이 딱 바로 들잖아요. 그건 맞아. 그 냅두라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죠. 그것도 이상한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다 소지하는 걸 다 처벌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무슨 소리나 했다가 이제 계속 수사하면서 이게 이런 뜻입니다 했더니 어느 정도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까지는 됐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에서는 이 얘기만 한 건 아니고 고의가 없었다는 얘기도 했고 조사는 잘 됐습니다. 조사 받고 나오면서 의뢰인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불기소가 될 수도 있다. 조사 잘 돼서 불기소 나올 수 있는데 상표법 위반 처벌조항 얘기는 주장은 했지만 이거 안 나올 거다. 고의가 없다고만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불기소가 나왔고
불기소 이유서를 보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불기소 이유서 일부인데 이거 의뢰인한테 허락을 받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원본을 보여드리면은 좀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어서 이제 타이핑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땡땡땡에서 땡땡땡 상표가 부착된 모자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매한 거 저희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아래 내려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사건 피해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구매해 주면서 직접 상품을 접하거나 소지하지는 않았던 이상 피의자가 고소인의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가품을 인식하였다거나 그 상표권을 침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길지만 핵심은 인식 의사죠. 인식 의사가 고의입니다. 그래서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해외 구매 대행 저작권법 위반 영상에서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고소인이 고소권자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주장이 하면 이제 조사가 힘들다. 고소인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고소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의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거죠. 저희가 어거지를 부린 건 아니잖아요. 법적 근거가 판례도 있고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애매하고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 이런 주장도 가능하고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런 영상을 촬영하는 게 가품을 판매하는 걸 옹호하려고 올리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논리가 뭐 법률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부업으로 하시거나 경험이 짧기 때문에 뭐 저작권법 위반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고 위반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위반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합의금 내용 증명이나 고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뭐 영상에서 뭐 이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보다 실제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지 말씀드리는 게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 기본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